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초안고 24년도 2학기 중간고사 분석 및 기말고사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재 영어학원에서 고등영어를 맡고 있고 정확한 티칭이라는 강사명을 쓰고 있는 제 이름 보이시죠? 여기 김대오 영어 강사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초안고 24년도 2학기 중간고사 총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고, 두 번째, 초안고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 분석, 유형별로 어떻게 나는지, 점수 배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그 시험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초안고 내신 특징 5개를 다시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안고 2학년 중간고사 총평 24년도 2학기 중간고사 난이도를 이제 중하로 봤어요. 최상, 중상, 중, 중하하 그 5개 중에서 중하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32문항, 서술형 4문항, 전문항 36문항으로 일반적인 고등학교 영어 시험치고 문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로 원래 고등영어 시험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서술형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 초안고는 장문의 응용 서술형 문제가 어쨌든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내용도 어렵지 않았고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어 수준도 1학기 기말고사보다 오히려 더 평이했습니다. 초안고 2학년 중간고사 총평, 그쵸? 지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학기 기말고사 대비 문항별 점수가 변동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학기 기말고사예요. 여기가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는 교과서가 3.3점이었어요. 한 문항당. 모의고사가 2점.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얘가 지금 2학기 중간고사예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 1문항당, 한 문항당 2.67.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는 배점이 낮아졌고 모의고사 문항당 점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모의고사 중요성이 좀 더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죠. 점수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또한 총점도 그래요. 여기도 똑같이 1학기 기말, 여기가 지금 2학기 중간이에요. 2학기 중간. 근데 지금 보면은 교과서가 10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모의고사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로도 어떻게 되었다? 점수로도 모고 비중이 증가했다. 앞으로 오히려 더 모고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80점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객관식 80점 중 지금 서술형이 어쨌든 20점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 객관식 80점 중 순서 문제가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4문제 중 한 문제가 순서 문제다. 근데 또 포인트가 뭐냐면 순서 문제가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포인트가 변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정리만 잘하고 순서 정도만 파악을 하고 막말로 마지막 부분 뭐가 나올지 외워도 순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문제가 변형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20점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식 80점 중에서.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서술형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상황 사례로 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유형이 무슨 내용이냐면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새로운 상황에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본문의 내용을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 부분이 초안고 2학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영어 서술형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는 요약문 형식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험지 분석, 시험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어떻게 나왔다? 영어 2, 능률 김 1과 3과. 그쵸? 모의고사가 21년, 22년, 23년, 24년 9월 모고 21번부터 40번까지. 그쵸? 도표 실용문 전부 포함. 그래서 총 80개. 굉장히 많죠? 모고 지문이 80개예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지금 모고 비중이랑 모고 중요성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죠. 1학기 기말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모고 비중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모고 공부하는 부분도. 문제 비중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파란색이 뭐냐면 1학기 기말이에요. 교과서는 줄어들었고 지금 모고는 증가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비중이 어떻게 됐다? 증가됐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학기 기말 대비 10% 늘었어요. 그쵸? 10점, 10%라기보다 10점 가장 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고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식 80점 문항별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서술형을 제외한 객관식 80점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그쵸? 80점 중에 19점, 20점이죠. 80점 중에 20점. 그러니까 4문제 중에 한 문제. 4분의 1.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순서별표. 그쵸? 여러분, 요번에 명지고 2학년, 제가 명지고 2학년도, 담당하는데, 요번에 24년도 2학기 중간고사 명지고 2학년에서 순서 문제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삽입 순서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만 제대로 정리하고 흐름만 정리해도 어느 정도 객관식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하기라 하면 어떤 주제나, 그쵸? 제목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17%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일치가 요번에 많이 나왔는데, 그쵸? 15%를 차지합니다. 요번에. 근데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꼼꼼하게 읽지 못해서 영어 실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도. 빈칸 문제는 전부 다 어떻게 되었다? 말바꿈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여기 똑같이 나왔고 어법 문제가 그쵸 한 4문제 정도 나왔어요. 이 어법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사실 어법 문제 비중이 1학기 기말보다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참고로 명지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법 문제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초안고 2학년 시험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서 비중이 24%다. 4분의 1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 유형이 주로 순서 내용일치 그리고 대입파악. 대입파악이라 하면 이 글이 말하는 바 정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추론 문제는 오직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 객관식에서. 여기서 추론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밑줄친 부분이 맥락상에서 의미하는 부분. 근데 명지고는 이런 문제가 객관식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유형이 다르고 준비 방식이 명지고랑 완전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중앙고 2학년은.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특징이 뭐냐면 주어진 것만 제대로 해도 제대로 이해해도 점수가 나오는 시험지 유형이다. 그리고 지금 1학기 기말고사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그쵸? 오히려 난이도가 얘가 더 높아요.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는 비교적 평이했어요. 근데 1학기 기말고사 때 1등급 컷이 몇 점이었죠? 93점 정도였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도 2학기 중간 때 시험 문제가 더 쉬웠기 때문에 95점, 94점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내용일치라는 복병 학생들의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등급 컷 감히 한번 예상해 봅니다. 92점에서 96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파란색이 1학기 기말이에요. 1학기 기말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2학기 중간.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순서 문제는 오히려 증가했네요. 여전히 많이 나왔고 여러분 학교 포인트 순서입니다. 이 대입파악 굉장히 많이 늘었죠. 아까 대입파악이라면 어떤 제목, 요지, 뭐 주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뭐 이런 것들이죠. 내용일치도 많이 늘었어요. 그쵸? 내용일치가 이제 꼼꼼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빈칸, 문맥상 낱말 비슷했고 어법이 오히려 늘었네요. 네, 기타. 문항별 상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유형의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순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났다. 총 객관식의 4분의 1이 순서다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법 문제가 이제 단답형을 묻는 부분이 아니라 과정까지 알았을 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객관식 2번이랑 9번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빈칸 문제는 전부 다 변형되었다. 그러니까 말바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죠. 내용일치 문자에서는 영어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꼼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그 부분은 13번, 31번 가지고 설명해 보겠고, 반드시 중앙고 3개년 기출문제에서 그쵸? 나왔던 기출문제는 나왔던 기출 단어는 반드시 정리를 해 보아야 됩니다. 서답형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답형 문제 유형은 요약문 형태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약 50%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학교를 대표하는 문제. 지문의 내용을 응용해서 새로운 상황에 그쵸? 적용시켜서 응용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출제가 되었어요. 그 부분이 맨 마지막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어법 문제, 틀린 과정을 전부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객관식 2번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쵸? 객관식 2번 윗글에 A에서 중 어법상 옳은 것을 틀린 부분을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해 보았을 때 그들은 천천히 잊혀질 것이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여기 B가 들어가야 되겠고, B번은 뭐가 틀렸죠? 이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it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it이 빠져야 되죠. C번은 잘 나왔습니다. 대 자체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여기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구조. 4번 D는 뭐가 틀렸죠? 나는 깨달은 것보다 모았던 게 더 먼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헤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여기 S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뭐다? C다.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따로 제가 지문을 두지는 않았지만 이제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온다? A부터 K 중 어법상 틀린 것끼리 묶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알고는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어법 문제 전부 다 틀린 과정을 전부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 유형이 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말바꿈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죠. 즉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본문의 내용을 조금씩 말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1학기 기말고사는 왜 어렵냐? 이 말바꿈의 정도가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말바꿈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여기 원래 내용이 뭐냐면 본문 내용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을 입증합니다. 좋은 관계가 최고의 기념품이라고. 이 부분이 답이 4번으로 말바꿈이 된 거예요. 그 어떠한 기념품도 비교할 수 없다.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가 최고의 기념품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답을 4번을 고르면 되고, 오늘날의 어떤 정보 시대에서 많은 나라 그리고 많은 팀에서 여기서 objective가 이제 명사할 때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더 이상 에러 예방이랑 어떤 복제성이 아니다. 근데 얘는 사실 똑같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를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예리함, 키니스, 그쵸? 이노베이션, 혁신, 변동성, 그쵸?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객관성. 이렇게 단어를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내용 일치 문제에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제 13번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일치하지 않는 거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근데 보았을 때 시스템들은 창의적으로 작동하면서 그런가요? 시스템들은 창의적으로 작동하니 아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골라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1, 2, 3, 4 다 읽어봐야 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31번에 2번을 골랐어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10월 15일 여기 바이가 어떤 뜻이죠? 까지예요. 까지. 그쵸? 10월 15일까지 예약하면 그 가격은 $30가 될 거다. 그러니까 10월 14일이 10월 15일 전이잖아요. 까지. 들어갔잖아요. 범위 내에. 그러니까 $30 잘 나왔죠. 근데 여기서 feel free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 편히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free를 공짜로 생각해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죠.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는 반드시 하나하나 꼼꼼 그리고 꼼꼼. 여러분들 그 내신 푸는 방식이랑 수능 문제 푸는 방식이랑 완전 달라요. 수능이나 모고 풀 때는 큰 내용의 맥락 흐름이 되게 중요시하지만 내신도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은 실수가 나지 말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단어, 요번에 나온 부분인데 이런 단어들 다 정리를 해야 돼요. accumulate 축적하다, stick to 축적하다, SATA 모으다 이런 뜻이고 eliminate, remove, 그쵸? 제거하다.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야 된다. 적어도 몇 개년?
초안고에서 나온 3개년 기출문제에 나온 단어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문제. 이 두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 저 네 문제 중에서 이제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 문제는 이제 너무 쉽게 나와서 제가 강의에 따로 올리진 않았고, 서답형 1번 보면은 이 본문의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답형이잖아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답형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명지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얘가 원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그 요약된 부분의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빠르게 해석을 해보면 그 농부의 목표는 보장하는 거래요. 어떤 작물의 산출량을 어디 위에, 그쵸? starvation 레벨, 그쵸? starvation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굶주림 수준 이상으로, 그쵸? 매년에 차라리 뭐 하는 것보단 가장 높은 가능한 평균화된 어떤 산출량을 성취하는 것보단 한 들판에 의존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대요? 그쵸? 아사의 위험이 있대요. 그쵸? 형편없는 어떤 산출량이 나는 그런 연도에서 심지어 뭘지라도 전반적인 어떤 평균, 그쵸?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이 맥락을 보서 그것이 높을지라도. 농지 흩어놓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이 페전트, 농부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시큐어 자체를 외워야 돼요. 확보하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를? 몇몇의 어떤 좋은 산출량을, 그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근데 어떤 위험? 그쵸? 어떤 작물 실패, crop failure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서답형 문제는 요약문, 빈칸 채우기가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서답형 4번 별표, 여러분들의 학교를 대표하는 문제. 그쵸? 여기 이제 지문의 내용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상황. 이 지문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쵸?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편안해야 한대요. 뭐 하는 반면에 나이 든 아이들은, 그쵸? 사람들을 돕는데 조금 더 걱정한대요.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두려워해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면은 존 2학년 그리고 케빈 4학년. 얘네들은 어떤 친한 이웃이래요. 그래서 같이 걸어간대요. 매일 아침. 근데 한 아침에 그들은 걸어가는데 많은 학생들과, 그쵸? 학교로 가는. 근데 그들은 마주한대요. 어떤 아이. 근데 울고 있는 중인. 근데 둘러싸여 있대요. 풋볼 클럽 멤버에 있어서 뭐처럼 보인대요? 멤버들 중 한 명이, 그쵸? 요청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돈을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갑자기 얘는 느낀대요. 이 소년이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쵸? 도와줄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오히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더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지금 질문이 뭐죠? 이 상황에서 누가 피할 거냐 도와주는 거. 그럼 누가 피할 거죠? 나이가 든 아이가 피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케빈을 쓰면 됩니다. 케빈은 뭐 할 것이다? 피할 것이래요. 그 도움이 필요한.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느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 B 부분을 어디 쓰면 되겠죠? 여기 might부터 여기 끝까지 쓰면 됩니다. 더 걱정할 거래요. 그들의 어떤 동료에서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남의 어떤 시선을 더 처리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 서답형 문제가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응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말고사 대비를 전략해야 되냐. 그쵸? 초안고 2학년 내신 영어 시험 범위는 모의고사 80개, 교과서 2개의 단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소 7, 8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번에 중간고사가 끝나는 그 시점 다음부터 바로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최소 7, 8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어떤 유형의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될지 정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식의 포인트는 뭐죠? 순서가 포인트예요. 대입 파악. 그쵸? 이 순서랑 대입 파악이 객관식 3분의 1을 차지한다라는 부분이죠. 이 내용을 치서 꼼꼼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풀듯이 물 흘러가듯이 풀면 안 돼요. 굉장히 꼼꼼. 또 어디가 틀렸는지 꼼꼼. 그리고 꼼꼼. 그리고 또 꼼꼼하게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초안고 2학년 내신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되고 있다? 모의고사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문항당 점수가
한문한다 점수가 올라가고 있고 총점도 뭐하고 있다? 모국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모국 비중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순서 문제였다라는 부분이죠. 명지고에서는 순서 삽입 문제 이번에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마다 약간 유형이 틀립니다. 사실 많이 틀려요. 내용 일치 시 문제 풀 때 반드시 꼼꼼하게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단어 최소 초안고에서 나온 3개년 전부 다 기출문제 관련해서 선택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단어 정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서술형. 초안고를 대표하는 서술형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빈칸을 채우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초안고 내신 5가지 특징이랑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비중이랑 유형을 보면서 방향성을 잡아서 2학기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학사입니다. 감사합니다.